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장합신 총회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동성애와의 싸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SB 145로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법안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시작된 폭행과 마약, 성폭력 문제가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불법과 탐욕으로 점철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정확한 의혹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장합신총회는 낙태와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진리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간과해 급속도로 무너진 유럽교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약사는 예장합신 동성애대책 아카데미 발제자로 나서 아동 성애화를 멈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가르치고 성기의 모양을 보여주는 등의 성애화 과정은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줄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올바른 성윤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야,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는 선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얘기하라고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예장합신 목회자들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신 총회는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동성애와의 싸움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축제 이후에 한국에 좀 동성애 그 열풍이 너무 많이 불고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동안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교단이 먼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좀 각성을 하고 이 문제의 위험성을 좀 알려주고 모든 초교파 교단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좀 이 동성애 문제를 좀 대체 나갈 수 있는.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최근 장신대 무지개 사건 등 신학교 안에도 잘못된 교육을 통한 동성애 이데올로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젊은 신학생들, 젊은 이런 층들이 거기에 잘못된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은 그 정통 보수의 성지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우리가 좀 받지 않고 걸러내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 김영길 목사 등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인권 프레임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범죄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분노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타카마츠 무라오카 교수는 나의 비아돌로로사를 출간하고 어두운 역사에 대한 고독한 사죄와 평화를 향한 이야기를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이었지만 자신의 국가가 저지른 만행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라오카 교수. 영국에서 상영했던 영화 화이강의 다리를 본 후 그 참상을 알게 됐고 자국이 저지른 아픈 역사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이후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다니며 일제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길 17년.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 준 피해들에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타카미츠 무라오카 교수는 일본이 전쟁의 상흔에 대한 빚을 깨닫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라오카 교수는 이것이 수십조의 돈을 써서 자국 군대를 키우는 것보다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rongly and unjustly hurt or wound someone, your relationship with a person is damaged. But if you wish to live with the victim in peace and with as little as possible of tension and feelings of vengeance or bitterness, harm, you need to repair the damage by admitting your wrongdoing to your victim and ask for forgiveness. 나의 비아 돌로로사에는 무라오카 교수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달은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애쓴 삶의 기록.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침략에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들에게 이 책을 전합니다. 타카미츠 무라오카 교수는 이 책이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화해와 신뢰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believe a truly healthy relationship can be established unless sins and iniquities committed in the past are properly, correctly dealt with. Jesus taught us, didn't he? If you realize on your way to the temple that your neighbor has some bitterness, harm against you in his heart, go first to him, confess your misdeed, ask for forgiveness, get reconciled with him, and only then go to the temple and pray and make an offering. 일본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북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깨끗한 용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되물었습니다. 일본인 노학자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때라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셔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세계교회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빌리 그레엄 재단 이사장은 SNS에 끔찍한 공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49명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해서 상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도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의 모든 공동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호주 출신 브렌턴 테런트 등 3명이 이슬람 사원에서 저지른 무차별 총격으로 4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지난 1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원전 대신에 LNG 액화 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82%가 찬성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삶은 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보 TVN 넥스트 대표 김태호 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먼저 앞서 말씀드린 법안, 이 SB 145 법안,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이 SB 145 법안은 만 15세가 지난 청소년 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그 범죄자는 자동적으로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그 위치가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성범죄자들 중 피해자와 10살 이하의 나이차가 나는 범죄자는 이 성범죄자 등록에 예외를 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나온 법안으로서 더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란한 성문화를 만들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이 SB 145는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발각시에 자동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 하는 법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SB 145 보안은 이성애 그리고 동성애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10년의 나이 차만 언급했을 뿐 성범죄자를 규정하는 최대 적용 상한 나이와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다양한 사안에까지 확대돼서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무모하다고 할 만큼 개방적이고 또 친동성애를 비롯한 비도덕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들의 문란한 성적 취향을 아무런 제한 없이 즐기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 LGBT, 즉 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서 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이 법안 속에는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자들의 문란한 성관계 라이프스타일을 공공연히 정상화시킬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네, 그럼 이번 법안 통과를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고요. 몇 달 전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AB 2943이란 악법이 기적적으로 그 발의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주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입장인지를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크리스천 단체들은 2020년도 대선에서 이 법안을 무효화시킬 법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악한 법안을 막는 방법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 법을 무효화시킬 대항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성취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법안들이 나온 것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김태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세속적인 문화가 더욱 확대되는 건 청교도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그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미국의 풍부한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첫 시작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trip down the East Coast,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from Spokane, Washington, came to reclaim that lost education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Getting all of this information, revelation, and the heart of God into the next generation. Most of them, if they've been through public school, and even a lot in Christian schools, they don't know their history as far as how our nation was founded. Like the Pilgrims didn't just come here to escape religious persecution, but to set up a new type of government. In an age of absolute monarchs who ruled like God, the Pilgrims believed the real God made all humans equal. So any leader should be elected by the community and should be servants of the people, not lords over them. Male, female, doesn't matter. We're all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refore no one is above, no one is below. But they have another king, a heavenly king, King Jesus, and that's who they follow. Pilgrim reenactor Leo Martin led this group around Plymouth. What you're not learning is that we are a Christian nation founded on Christian principles.
And we tell that story. We don't tell it only because I'm a Christian. We tell it because it's a fact. Some today are taught pilgrims were stern control freaks, clamping their religion down on everyone. But they knew God as the God of liberty, who wanted men free in Christ. They understood the only way to stay free was by self-governing, each person following the moral code and virtues laid out in the Bible. That actually liberates and brings incredible freedom. Without that moral and virtuous living, they'd need a powerful government to control them. We can only have that liberty if we have that self-government. Because if we don't rule ourselves, someone's going to rule over you. In these and all our actions. That's why almost all early education was about teaching the eternal truths and guidance in the Bible. If we're built on the Bible, which I would believe is objective truth, then it's truth that doesn't change. It's truth that doesn't shift. It's the solid rock. When they sailed from England, they knew well they could die from the New World's harsh winters or Indian arrows, but they still came. And half their number died the first winter. They literally put everything on the line for what they believed and were willing to lose their life, half of them, for future generations. They believed it so much. Few kids today are taught that food was scarce, so scarce 14 of the 18 Pilgrim mothers died because they kept giving their meager rations to their children. They gave their lives for the sake of another generation so that we could live in the world we live in today. Pastor Trevor's oldest daughter was radically changed on a previous trip where she learned all this and told her parents, "It's up to me, it's up to our generation to carry the baton, to champion truth, to live and to be a voice." I have people say to me all the time, I'm just one person. I listen to you. What can I do? One person can't do anything. 51 people started our country. One person can do something. The Pilgrims weren't colorless and dour, as some teach, because they believed the joy of the Lord was their strength, and they were to be thankful no matter their circumstances. They're famous for Thanksgiving Day, but Martin has a problem identifying that as a specific day. Which one do I pick? The Pilgrims thank God for everything. But little's taught of what made them so thankful, of the miracles and moments where God's hand guided and saved. They needed plowed fields their first year because they had no plows. Right where the Pilgrims landed were fields plowed by the Patuxet tribe that had been wiped out in a plague. What's being taught right now is that they stole the land, that they took advantage of the natives. The Indians did not want the land. They would not come back on it because of the plague. Squanto was a friend of nearby Indian chief Massasoit and was declared a special gift from God by the Pilgrims, who testified they couldn't have survived without him. He'd learned English in Europe. He became the interpreter between the Pilgrims and the Indians. That's the only way they could communicate. When the Pilgrims' foreign crops wouldn't grow in Plymouth, Squanto taught them to plant corn and fertilize it with fish from the local river. As Plymouth rain fell on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it recalled a drought that struck a couple of years after the Pilgrims landed. They held a very public fast and prayer time till God sent a miraculous rain right over them that saved the crops. That led a local chief to Christ, along with much of his tribe. Incidents and interventions like these are sprinkled throughout America's history, but so little of it is known anymore to the younger generations who desperately need this knowledge if they're to carry the baton into the future so this can remain one nation under God.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Plymouth, Massachusetts. 네, 매일매일 사회면을 장식하는 버닝썬 사건에서 파생된 뉴스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이 성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승리 정준영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버닝썬 사건이 이제 폭행 신고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됐는데요. 예,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승리의 카톡 메시지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런 이제 정황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버닝썬의 그 CCTV 동영상을 보면 그 마약 일종인데 그 물뽕을 사용해서 이제 여자들을 성폭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유흥주점입니다. 이제 그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점, 그 중과세 대상인데 일반 주점으로 등록을 해서 탈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정황도 나와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정준영의 또 이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동영상을 거기에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그것을 유포한 정황까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점점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이번 사건을 어떤 조직도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이것을 이제 공유했고 카톡방에서 이것을 또 유포한 정황 이것이 이제 여성을 이제 상품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이들의 불법 행위를 뒤에서 경찰 고위직이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죄의식도 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예. 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이제 네. 본인의 예. 책임도 있고 이제 여러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아주 그 사회화의 과정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뛰어넘어서 바로 이제 정상적인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과정 없이 훈련만 하다 보니까 네. 예, 결국 이런 그 사회화 과정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거죠. 네. 부족하고. 근데 문제는 성공을 하게 되면 20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결국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들이 있는데 이 결핍을 결국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욕과 절제되지 않은 그 삶으로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나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좀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사안인 만큼 처벌도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성 관련 사건, 성폭력 관련 사건은 처벌 규정은 있는데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미투 사건이 나고 지금 분위기가 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최고형까지도 선고를 하는 네. 굉장히 중하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한테 성접대를 한 성매매를 알선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준영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랄까 여러 가지 여자들한테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촬영을 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하게 이게 밝혀진다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불법 촬영문이 지금 뭐 드러난 게 뭐 한 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중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가중 처벌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 정준영이가 올려서 결국은 유포한 다른 연예인들도 있다면 유포한 사람들도 다 처벌되고 또 그 횟수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더 중하게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더 중하게 처벌할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연예인들이 또 저지른 범죄이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아이돌에 의해서 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도 잘 팔리고 또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외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어떤 찬물을 끼얹는다고 볼까 이런 이제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이제 아이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 청소년들이 아이돌의 행동들 그대로 잣대로 삼아서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 점에 대한 이 자극적인 보도는 좀 절제하면서 이 아이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사회화 과정도 같이 하면서 한류에도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대한 검토도 또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네. 밝혀야 할 사안들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직자의 유착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관련돼 있고 네. 또 마약은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인데 네. 마약을 별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여성을 물뽕이라는 거를 결국은 몰래 먹여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런 성폭행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이런 아주 복마전 같은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무마해 줬다는 경찰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는 확대될 걸로 봅니다. 네, 좀 수사를 통해서 아무쪼록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 부분은 풀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마약 부분하고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관계겠죠. 얼마 전에 이제 2016년도에도 정준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법 동영상 피해자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이거의 동영상 촬영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그 정준영의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분석하면 되는데 이미 제출을 요구했다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흐지부지 됐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 정준영 핸드폰을 포렌식 하는데 경찰이 이게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 복구하는 업체 이런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구 업체에서는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유착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장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경찰도 이번에 수사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검찰과에 있는데.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어떻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도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네, 참 이번 사건을 보면 이게 돈과 물질이 질서를 주도하는 어떤 세상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 갈수록 좀 문란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서로 불법에 의해서 의지하지 말고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이런 번인성 사건처럼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양심과 또 죄의 문제 다시 한번 예민하게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강동구청은 또 저희 CTNR 방송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변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변은 없습니다. 예.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고요. 네. 서울시의원을 8년 동안 하면서 꾸준히 지역 관리를 해왔고요. 네네. 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크게 품겠다는 저의 의지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평가를 잘 받아서 네. 구청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 강동구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다라는 정평이 있기도 한데요. 보니까 별명이 있으세요. 정책통이라는 별명인데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제가 시의원에 네. 되기 전에 예. 두 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실패 후에 세 번째 도전 끝에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예산결산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의원 시절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활약을 해서 정책통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통으로 불리기까지 그야말로 구청장님이 지역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정치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또 그렇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네. 휴식을 좀 가질 기회가 없는데 네. 외로울 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꼭 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마음의 피난처 꼭 필요합니다. 종교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이제 결혼하고 네. 1999년에 교회를 이제 다니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꾸준히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이어가고 계신 거죠? 지금 저에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떤 삶의 네. 원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좀 보고 있고 또 일정에 쫓겨 있는데 특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큰 힘이 되고 네.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큰 언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동구청 내에 신호회도 있어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강동구청에 이제 직원분들이 한 1,380분이 계시는데요. 예. 그 중에 기독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80분이 신호회 회원으로 좀 가입을 해서 네. 그 매주 수요일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구 교회연합회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그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독인이 참 그 강동구청에도 많은데 80분만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구청장님도 좀 어떠세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네.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저는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 삶에 지쳐서 상당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네네. 치열한 경쟁에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또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신앙인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라면 네. 자살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좀 강동구의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강동 구민입니다. 공교롭게도 강동구청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강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정책, 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좀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강동구만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동물복지 정책은 강동구에서 최초 조례를 만들고 정부에서 나중에 그 법률이 개정된 사례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도 인간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뭐 반려식물, 반려곤충까지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다양한 매개체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동구에서는 목도를 하고 2007년 11월경에 버려진 학대당하고 있는 그런 반려 유기견들을 입양을 해서 또 보호하고 해서 보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분양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자체별로 어떤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 복지와 관련된 양극화가 지금 사실 심각한데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그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약 15만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을 지금 이제 국가에서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약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복지를 쫓아서 이사를 간다, 복지 이민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앙정부라든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이런 부분들과 잘 협력해서 좀 각 구마다의 그 차별적인 복지들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앞으로 강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사실 그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약 43만 명인데요. 4년 뒤에는 55만 명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10만 명 이상 급증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고요. 지금 강남 4구를 우리가 지향을 했는데 이제는 빅3, 서울의 빅3를 지향하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인데요.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해 드립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이 있죠. 뭐 화재라든지 강도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뭐 교통사고라든지 한 11개 영역에서 사고 발생 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보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강동구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그 입학을 이미 이제 했죠. 고등학교 무상 교복을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이 행복한 우리 강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또 중요한 구정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강동구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동구의 청사진까지 밝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 구민이라면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과제가 멀고 험합니다. 네. 앞으로 주민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구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강동 구민이 강동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마음에 좀 신뢰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학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청됩니다. 신입생의 90% 이상이 이단 접촉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고도화된 포교 전략으로 이단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교회 또 선교단체 등의 협력 대응과 믿음의 동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